자, 2시 넘었으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법 7월 기본 강의를 시작하고 맡게 될 신현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뭐 막 이름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오셨을 거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면 안 되니까 재수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일단 법대 나와가지고 당연히 고시 공부했겠죠. 예. 고시 공부하고 고시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예. 여기서 뭘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뭘 전공해야 되지? 뭐 상법을 전공할까, 뭐 보험법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다행히도 형사법을 전공했네. 예. 그래서 공부를 대학원에서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변호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고시 공부를 당연히 하고 변호사 시험도 했으니까 변호사 시험 공부도 했을 텐데, 예. 형법 제가 강의를 하고 있네. 왜 그럴까? 형법이 제가 법대 들어가서 모든 법 과목이 있잖아요. 뭐 민법도 있고 민소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법 과목 중에 저에게 위안을 주는 과목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법 공부를 처음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완전 외계어 느낌이죠. 저희도 대학교 1학년 때 민총 보는데 뭐 법률행위 나오고 뭐 무효 취소 나오는데 무효하고 취소하고 다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차이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해제? 뭐가 달라?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10페이지 읽나? 기본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법대 생활을 했죠. 그래서 법 과목이 되게 저는 힘들었어요. 법대를 갔는데 법 과목이 힘들었어. 경영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괜히 법대를 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바람에 말렸죠. 근데 제가 그때 학교 수업도 그렇지만 이제 사시 공부하고 변시 공부할 때도 형법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리고 가장 잘하는 과목이었어요. 잘하는 과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도 법대 다닐 때도 형법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나 형법 좀 잘하는데 좀 가르쳐 볼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했는데 꿈을 이뤘죠. 사람은 자고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냐?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야? 100점 맞으면 잘하는 걸까? 그치, 잘하는 거지. 근데 이 좋아하고 잘한다의 기준이 제가 예전에 사시 볼 때는 물론 저는 이제 사례 문제도 잘 풀어요. 케이스 문제도 잘 푸는데 객관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 기준. 여러분하고 가장 시험이 똑같은 거죠, 그죠? 객관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형법 객관식을 지금 공부를 한다, 이제 새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몇 달이 걸릴까 정도 되죠. 달이 월 기준으로 계산하겠지. 한 달이냐, 2달이냐, 뭐 3달이냐, 그죠? 월 기준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때 사시 준비할 때 학생들 보면 보통 한 달 이상에서 한 달에서 2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반, 2달이면 좀 문제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고, 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형법을 내가 다시 이제 1월달, 2월달에 시험 보는데 날이 더워지는 7월달부터 공부 시작했을 때 내 형법을 얼마 투자할래? 한두 달? 보통 평균 기준으로. 물론 저도 처음에는 뭐 이 정도 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좀 실력이 올라갔다 생각했을 때는 얼마? 한 달이 아니고 1주 공부했어. 1주 공부하고 이 사람하고 점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 그래서 형법을 내가 잘한다? 100점 만점에 90점은 다 받겠지. 100점 맞으면 되고.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이제 수험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데
여러분은 이제 항상 이걸 중시하죠. 90점보다 100점이 높으니까. 물론 이 과목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한 과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그죠? 형법만 보고 뽑아요? 그럼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근데 뭐 7과목, 8과목 여러 과목을 보기 때문에 골고루 잘 봐야 돼. 그게 여러분을 합격시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법이 90점을 받더라도 다른 과목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형법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하지. 남들 한 달 반, 2달 공부할 때 나는 일주일만 했으면 이 한 달 동안 무슨 공부했겠어요? 놀았겠어? 놀았지도 않는데 제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과목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 점수가 같이 올라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을 공부한다고 할 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건데 형법을 잘한다, 고득점 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된다?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여러분 거의 하루 전에 전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과목에 보통 1~2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형법을 1시간, 2시간 안에 보고 남들만큼 90점 이상 받는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시험 과목이 7과목이다, 6과목이다 라고 하면 모든 과목을 이렇게 만들면 좋지. 그럼 이 사람은 수석이야. 거의 10번 보면 10번 당연히 다 붙고 운 좋으면 수석도 막 팍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러기에는 1~2년 안에 만드는 게 시간적으로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은 과목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리고 첫 시작점은 뭐다? 나와 함께하는 형법이야. 형법 어디 갔어? 형법을 그렇게 만든다. 왜?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잘 왔어. 형법이 어렵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쉬워질 거고 이걸 다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보는 게 목표가 되는 거를 이번 강의의 목표로 한다. 제가 형법을 먼저 공부한 선배라고 하긴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되게 어리더라고요. 지난번에 괜히 말했다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론 이제 아저씨라는 느낌을 순순히 받아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내가 젊기 때문에 그런 말 쓸 수가 없지. 내가 1인칭인데 내가 젊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말 못 쓰거든. 요즘에는 쓰죠. 나는 이제 아재니까. 근데 그 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다른 과목은 못 봤어도 형법은 굉장히 점수가 좋았거든. 그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그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형법을 공부하는데 저는 뭐다? 다른 과목을 잘 보게 해주는 착한 형법 강사다. 아셨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시 때도 이렇게 하고 변시 때는 어떻게 했냐? 변시 때도 변호사가 됐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죠. 우리 때는 제가 이제 2기인데 2기는 지금처럼 엄청 칠하진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30%가 떨어졌었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점수가 한 100점 만점에 70~80점 정도면 합격권이었는데 그냥 이건 진짜 공부 안 하고 갔어. 공부 안 하고 한 번씩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들어가서 보고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거지. 그래서 변시를 굉장히 좋은 점수로 자랑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하는지 이거는 이제 실패한 거 놀아가지고 제가 막 3시간씩 운동하고 막 이랬거든. 이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형법은 잘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좋은 점수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 과목 점수가 빵점이 나와도 붙을 정도였어. 100점 이상 차이가 난 거지. 총점이.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100점? 150점 차이 났나?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형법은 별로였지. 근데 무슨 법? 뭐 상법, 뭐 행정법, 뭐 헌법, 그다음에 형소법,
디드드드등 이것만 한 상위 한 30%? 나머지는 상위 거의 10% 안에 다 들어가요. 골고루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는 형법 강사지만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목표지 형법을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형법은 쉽고 편하게 가면서 고득점을 만들게 할 거고, 그게 거기에서 그 느끼는 유리함, 시간적인 심리적인 유리함을 어디다 쓴다? 다른 과목에 써야 돼. 모든 과목들이 난이도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형법이 제일 쉬워가지고, 여러분이 형법을 나한테 배우러 왔기 때문에 형법에서 일단 그 유리함을 만들고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는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캐릭터 자체가 고시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왜 오래 했겠어? 놀기도 많이 놀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막 이상한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험 전후 중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웬만한 건 저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힘들지도 알고 떨어져 본 것도 많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 느낌도 잘 알고 합격했을 때 기쁨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질문은 수업 일단 후에 해주시면 되고, 직접 하실 때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수업 없는 날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온라인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게시판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이거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우리가 친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7, 8, 9, 10 이제 4개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친해질지 모르겠는데, 친해지는 순간부터 뭐 물론 나는 지금 오늘 당장도 해드릴 수 있는데 힘드신 거나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밥도 사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힘들더라도 샌드위치 이런 거 사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걸 고민 중이야.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에게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상담 진짜 잘 하거든요. 원래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살짝 감이 떨어져서 이 공감 능력이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원래 뭐 고시 공부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수험 상담 많이 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연애도 많이 했으니까 연애 상담도 많이 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또 했을까? 변호사니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지. 등등등. 그 분야와 영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상담을 많이 했죠. 그래서 로스쿨 다닐 때 여기 되게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별명이 있었어. 친한 여자애들한테 제 별명이 신언니였어. 신언니. 여자애들 2명하고 3명하고 커피숍에서 막 2시간 3시간 수다를 떠니까 되게 친하고 재밌는 그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신언니 드라마 있었어요? 그랬나? 그래가지고 나보고 신언니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로스쿨 다닐 때는 진짜 반은 남자친구 반은 여자 지인들 이랬죠. 그래서 아무튼 상담도 꽤 잘하는데, 코로나를 약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극복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가족 문제도 가능하지. 이혼도 내가 이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를 느껴야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냐하면 고시 공부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고 최대한 해결해주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보다 제가 한 10배는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놀기도 많이 놀아봐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가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청, 희망사항, 야 뭐 좀 해줘라. 뭐 너 꺼져 이런 건 안 되고 뭐 이상한 거 불가능한 건 안 되지. 불가능한 거는 안 되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거는 제가 최대한 수단과 방법과 경제력과 물리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희망사항이나 뭐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뭐 개선사항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거다. 여러분이 여기 온 거를 절대 쓸데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나만 하면 되나? 여러분도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가 돼 있죠? 고생해야 돼. 이 말도 해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고생.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개고생. 이거를 우리는 언제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시험 봐보신 분 알겠지만 시험 보기 전날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아? 그죠? 이거는 준비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만약에 시험 전날 가슴이 두근거린다? 40대 이랬거든. 두근두근. 시험장에서 막 시험지 나오는데 막 두근두근. 이거는 실패한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전체의 한 70%야, 70%. 그냥 평범한 수험생이야, 평범한 수험생. 평범한 수험생 어때요? 시험을 보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거야. 커트라인 근처에 10번 시험 보면 한 5번 정도 붙는 거죠. 5번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약간의 운이 작용해. 이 정도도 뭐 훌륭하긴 한데 붙으면 되는데 수험은 어차피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계속 재수없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을 해야 돼. 두근거리면 안 돼. 시험 전날 두근거리는 거는 연애할 때나 좋은 거지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 여러분의 개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두근거리고 싶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 고생해야 된다고? 시험장 가기 전에 고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갔을 때 웃으면서 시험 볼 수 있어. 내가 그랬어. 변호사 시험 볼 때 막 애들이 막 정말 울어. 여자분들 막 답안지 쓰고 막 뺏어가니까 막 울고 불고 저 여자가 더 아니 저 학생이 꼭 여자분들끼리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저 학생이 시간 정쳤는데 또 쓰고 있어요.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2기였는데 아마 3, 4, 5, 6, 7, 8, 9, 10기 모두 다 그랬을 거야. 뺏기면 울고 안 뺏어가면 화내고 막 신고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저는 시험 끝나기 5분 전부터 다들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제가 딱 그 시험장에 딱 준비해간 게 있어. 이게 우리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옆에서 다리 떨면 이게 방해가 되거든. 막 이렇게 다리 떨잖아요. 이렇게 다리 떨면 이게 보이니까 이 글을 못 읽어. 그래서 경주만 하죠. 경주마. 앞만 보고 달리네. 이게 뭘로 해? 후드티로. 시험 종이 딱 치면 후드티 딱 덮고 시험을 다 풀면 후드티를 딱 벗어. 근데 딱 벗는 시점이 언제야? 시험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나는 벗었어. 시험 보는 거 구경했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애들 그러면서 엄청 편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공부를 할 때 진짜 독하게 해야 돼. 남들만큼 하면 남들만큼 두근거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독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 시험 날 편안하게 웃을 수가 있어. 알겠죠? 이걸 목표로 해야 돼. 무슨 과목은? 형법에다가 그 다음 쉬운 과목 형소를 추가하면 더 좋아. 그럼 여러분의 합격 확률이 10%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예, 그게 만약에 한 2과목 정도만 1시간 안에 정리하고 시험 볼 정도 되면
다른 과목 볼 때 도움이 엄청나게 돼요. 엄청나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막 형법을 막 그 전날 막 4시간, 5시간 막 보내 만에 다 못 봤네 막 이러면서 막 불안에 떨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7월 며칠이야? 4일부터 개고생하는 거야. 오늘 당장 집에 가는 순간부터 제가 뭐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내드린 숙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편안하게 하고 이번 시험을 무조건 붙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공부해서는 안 돼. 남들과 뭔가 달라야 돼. 그 다른 게 뭐냐?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것저것 보실 텐데 내가 막 추리닝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양복은 도저히 더워서 못 입겠고 우리 의뢰인들이 나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웃긴 거는 지난번에 이제 수업 들을 때 이제 밥을 몇 번 사들었는데 수강생분들 항상 그 사드릴 때마다 제가 편한 사복도 아니고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노량진 돌아다니는데 너무 눈에 띄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너의 얼굴을 보면 띌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시험이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처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되는 경향 제가 이제 입문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예 모르고 공부하면 이거는 약간 삽질할 수가 있어서 형법은 형총하고 형각이 있죠. 보통 이게 한 400페이지 되고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양이 많죠. 근데 국가직, 검찰직은 형총이 한 13문제.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와.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는 7문제. 그다음에 법원직은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25문제인데 여기가 17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가 8문제. 당연히 형각이 많이 나오죠. 그죠? 느낌 오시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총이 좀 여기 또 대부분이 검찰직 아니면 법원직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뭐 물론 없겠지만 경찰 등 다른 직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이게 40만 문제로 형사법을 바뀌었는데 27문제가 나오거든요. 27문제, 40문제 중에 27문제가 형법으로 나오는데 그때 형총이 13, 형각이 14. 이 정도 나와. 경찰이 약간 우리 쪽 그 변호사 시험이나 이쪽에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여기 대부분은 국가직하고 법원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형총은 양이 적은데 13문제나 나와. 반 이상이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나 형총만 맞으면 붙겠는데? 가 아니죠. 우리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총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형각 7문제를 위해서 형각을 완벽하게 봐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의미가 없어. 단지 우리 시험이 내가 보는 시험이 이런 느낌이구나만 하는 거지 공부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 이것도 완벽해야 되고 이것도 완벽해야 돼요. 아시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공부 시간을 13대 7로 배분한다? 멍청한 짓이에요. 다 5대 5야 공부 시간은. 우린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법원직도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7문제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형각에서 대부분 나와. 그러나 그럼 나는 법원직이니까 형각을 볼 거야? 안 돼. 형총 양 적으니까 1대 2로 보더라도 이것도 완벽해야 되고 이것도 완벽해야 돼.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형총 형각을 나누는 거는 수험 방법에서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할 때 내가 보는 시험은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절대 공부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이제 페이지가 작으니까 1대 2가 정상이긴 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어떤 쪽에 치중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셨죠?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개고생은 지금 시험장에서는 웃게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비슷하게 나오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거죠. 이론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 하고 판례가 크게 이제 문제 내용으로 구별이 되는데, 국가직은 이론이 한 0에서 3문제 이 정도 나오긴 나와. 한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 조문도 조금 나온다. 근데 이론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판례는 당연히 판례가 대부분이겠지만 이상. 그다음에 법원직은 이론 0.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문은 그냥 1에서 4 정도. 판례는 3 이상. 거의 대부분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은. 그다음에 경찰은 조금씩 나오는데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여기는 대충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 아까 여쭤봤지만 국가직하고 법원직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험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건 그거. 내가 만약 법원직이다라고 하면 이론 문제는 안 봐도 돼요. 물론 0.0001% 정도 확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던지, 아니면 나는 정말 완벽해야 되니까 조금 보시던지, 그거는 이제 선택인데, 안 봐도 될 정도로 이론 문제는 안 봐도 돼. 제가 수업을 할 텐데, 검찰직이나 다른 영역 때문에 수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알아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고, 내가 시험을 본다, 수험을 정리한다고 할 때는 절대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어느 시험이든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판례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시험을 떨어지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판례는 무조건 만약에 이미 한번 나온 판례다, 무조건 그건 정말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중요하고 이론은 좀 적게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판례만 봐가지고 고득점, 아까 우리가 말한 90점 이상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언제죠? 조문이 중요한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법조문은 판례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동급이라는 게 아니고, 법학에서 솔직히 말하면 조문이 더 기본이죠. 그렇긴 한데 수험적으로 내는 거는 판례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조문도 판례와 동급이다. 법조문은 명문이고 판례는 해석이잖아요. 동급이야. 법학의 기본이야. 그래서 조문을 냈는데 틀렸다, 당연히 뭐 이의제기는 할 수 없어. 근데 조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제가 그 교재에도 되어 있지만, 기출된 조문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 판례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조문 기출된 거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검찰직, 국가직이다라고 하면 이론도 중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이야, 기출 이론까지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직은 이론을 보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시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객관식 공부, 여러분이 보는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은 형법, 객관식 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 공부 어떻게 할래? 객관식 공부 어떻게 할래? 형법 객관식은
크게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다 봐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냥 다 맞냐 틀리냐죠. 그래서 OX야. 만약에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문구, 문장, 결론 다 외워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그 판례의 결론, 근데 판례 앞부분의 조건들 맞냐, 틀리냐만 판별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는 키워드인 거죠. 키워드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준으로 판례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공부예요. 판례 공부. 그리고 그러면 형법 객관식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OX 공부라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아까 제가 그 형법 그 고득점 시간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판례가 나왔어. 근데 그걸 읽었어. 나는 얼마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판례야. 근데 맞냐 틀리냐? 맞은 것 같아. 이건 뭐야? 모르는 거야. 네,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야 돼. 맞아. 아니면 틀리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애매하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고민한다.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이 나온다. 판례 지문이 나온다. 다 1, 2, 3, 4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 지문을 여러분이 OX를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 0.1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1초에서 2초라고 합시다. 이게 내가 판례를 제대로 공부했을 때 OX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해되세요? 고민하지 않고 1초, 2초 정도 보면 아니면 3초, 좀 길면 3초 띡띡띡 보면 OX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그렇게 돼야만 점수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이 책을 한두 시간에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객관식 지문을 정리해야 된다. 그럼 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 어떻게 할래? 일단 책을 제가 이제 기본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서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들어가실 거예요. 시험장에.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집 정도. 그죠? 첫 번째는 중요한 쟁점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큰 기준은 기출이죠. 기출. 제가 이제 교재에는 기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보시더라도 기출된 거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당연히 중요 쟁점 선별하는 거는 제가 하죠. 이거를 수험생이 할 수 없어.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만약에 수험생이 중요한 쟁점을 선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합격권인 거죠. 합격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이건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800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다 집어넣는다?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죠? 최대한 여러분의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유와 이해를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다? 이것도 강사가 하는 강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강사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량을 줄이는 거예요. 중요한 쟁점만 보고 중요하지 않는 걸 일단 차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묶어서 외우는 거죠. 알겠죠? 네, 암기량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판례인데 판례를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판례가 쭉 나와서 보통 한 두 줄이고 법원직은 막 4줄, 5줄 막 이런데 그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다 읽을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고 여러분이 나중에 회독수가 늘어나면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키워드 표시하고 정리해 주는 것도 이것도 강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동안에 판례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위주로 암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게 지문으로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OX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강사가 다 하고 내가 할 건 없냐? 여러분이 할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뭐 해야 될까? 이걸 해주면 여러분이 같이 하면 뭘 해야 된다? 이거를 반복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수험생이 하는 거죠. 암기. 근데 암기라고만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반복이라고 했죠. 이게 진짜 토 나오는 거거든요. 반복하고 암기한다. 암기하고 반복한다. 여러분의 대부분 정말 특이하신 분 빼고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그걸 암기하고 정리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듣고 혼자 해도 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정상인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반복이 중요한 이유.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판례나 내용을 OX를 정리를 할 때 안다 모른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1초 걸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장 좋은 예시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 핸드폰 번호 정도로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판례를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여러분이 되게 천재죠. 여러분의 이름과 핸드폰은 다 알고 있잖아. 번호는. 그죠? 나는 모르거든. 여러분이 나한테 이름을 말해요. 다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워. 핸드폰 번호 말해요. 저 번호 복사할 때 3번씩 봐. 3번씩. 2번도 아니고 3번씩 보는데 잘 까먹는다고. 근데 왜 여러분은 자기 번호를 외우고 있지? 나도 내 번호는 외우고 있고. 왜 그럴까? 반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반복을 많이 하면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 내 이름과 내 핸드폰 정도만큼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법학이라고 하면 좀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뿐이야.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내 이름과 핸드폰 번호처럼. 엄청 반복을 하면 그 경지에 이르게 돼. 거기까지 가는 게 이 반복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이해했다? 이해했지. 시험 볼 정도는 아닌 거야. 시험 볼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처럼 외워야 돼. 내 핸드폰 번호처럼. 모든 판례를. 최대한 뭐? 기출 판례, 중요한 판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인지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봤을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형법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름 공부해요? 안 하죠. 왜 그래? 그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넘겼기 때문에 그만큼 암기하고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죠? 예.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형법이 모르겠어요. 이거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중요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보통 1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우니까 2시간까지라고 하면 이 정도 안에 형총형과 기본서의 모든 판례를 정리할 정도 되면 돼. 어떻게 정리한다고? 내 이름처럼. 될 때까지가 힘들어. 되고 나면 1시간이 30분도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영어 단어 엄청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도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 이름처럼.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판례 외우는 건 똑같아. 단지 판례는 키워드가 여러 개일 뿐이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판례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도 제가 영어 단어 외웠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영어 좀 해요. 특히 어휘는 진짜 지금 까먹지 않고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커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본 강의랑 관련해서 기초 강의 했죠. 기초 강의, 부강의.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나도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들었겠죠. 제가 뭐 할 말이 없네. 기초 강의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본 강의죠. 네. 이때는 인문서를 썼고 이때는 이제 형법 기본서를 썼는데 형총 8회표 기본서. 이 기본서를 왜 쓰는 거냐면 책 만들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전날 뭘 볼 것이냐, 뭘로 정리할 것이냐, 기본서 또는 기출문제집이에요.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첫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중요한 거 밑줄 치면서 제가 이제 선별해주고 하겠지만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뭘 해야 된다? 암기해야 돼. 암기하고 또 뭐 해야 된다? 반복한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 심화 강의고 이때는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추가해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 뭐 설명드려가지고 기출풀이 12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 3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때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진도별로 이제 쭉 푸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2번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수십 번을 볼 거예요. 수십 번을 보지 않으면 제가 말한 거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론 여러분이 이제 뭐 강제로 거부하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수십 번씩 반복을 시킬 거예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가면 이때도 수업 듣기 편하고 이때 문제 풀 때는 더 편해. 이때 이미 우리는 형법 총론 강론을 한 2시간, 3시간까지 할까요? 한 2-3시간 안에 보고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때 기준이에요. 이때 10월. 이 강의가 끝나는 날 여러분이 형총부터 형각 끝까지 보는데 하루가 안 걸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면 성공이죠. 나는 해줄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고생은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하도록 조금 푸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이렇게 격려를 제가 해드릴게요. 좀 힘을 내시고 힘드시면 야 밥 사줘. 그럼 밥 사드리고 야 커피 빨리 커피 사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뭐다 암기하고 뭐 한다고? 책 덮지 말고 뭐 다른 책 보다가 또 시간 나면 또 반복하고 영어 단어 그렇게 외우죠. 그죠? 그렇게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내 이름과 핸드폰이 될 때까지. 형법이 아셨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형법이 되게 우스워질 거야.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 최종 정리 강의가 7월인데 이제 법원직은 이게 맞아요. 법원직은 뭐 7월 정도에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근데 검찰직은 4월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 강의가 이때 들어가겠죠? 네.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해? 이게 중요해. 10월 달에 내가 형총 형각 기본서를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또 심화 강의 갔을 때 물론 저는 강의를 정해진 진도에 따라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의 얼마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다? 빨리 책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따라와 줘야 돼. 내 강의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암기량을 줄이고 이해하고 그런데 도움을 줄 뿐이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이름처럼 암기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4시간 강의잖아요. 지난번에 세 번으로 쪼개가지고 막 70분씩 하고 막 15분씩 막 이랬는데 힘드셨죠? 힘드셨죠?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5분 정도, 50분 정도 하고 15분 쉴게요. 제가 10분 쉬어도 되는데 제가 차에서 쉬어가지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돼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시간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쉬고, 그래서 만약에 그 마지막이 2시부터 6시인데 6시가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요. 6시 반까지는 안 겠지만 6시 한 10분, 15분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좀 추가될 수 있다, 시간이. 그래서 3시간 3번 강의가 아니고 4번 강의로 쪼갤 거예요. 휴식 시간 3번 갖고. 이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인간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으니까 이걸 꼭 해야겠어. 제가 계속 그 3월 강의 때부터 구상하고 있던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이란다.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내 경험을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었어. 여러분이 왜 실강을 들으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어컨 나오는 데서 온라인으로 봐도 되잖아, 그죠? 실강만의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나를 직접 본다는 것도 있지만, 그쵸? 실강만의 어드밴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조금 온라인보다는 더 적극적이라는 거지. 그런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알아채고 더 고생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아마 초반에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개고생인데 어느 순간 딱 넘어간 순간부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뭘 할 거냐면 제가 관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아까 상담 질문 이건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뭐냐면 암기 관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강의 듣고 그래 너 떠들어, 현식이 너 말 잘한다 이러면서 집에 갔다가 일주일에 보고 오늘 또 무슨 말 할 거냐, 또 와서 보고, 그러면 여기 10월달 10월달 어떻게 돼? 진짜 재형법정주의 판례 뭐였더라? 기억 하나도 안 나. 10월달 그 기억 안 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하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런 걸 절대 해서 안 돼. 강의가 끝나는 날 앞에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제가 했던 방식이.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영어 단어를 엄청나게 외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도 영어 단어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단어장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단어 외우는데 써도 돼. 이게 만약에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라고 할까요? 400페이지. 하루에 50페이지씩 외웁시다. 50페이지씩 원데이. 50페이지씩. 그죠? 그럼 며칠 걸려요? 8일 걸리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보통. 1부터 50, 51부터 100, 100부터 150. 이렇게 하죠. 그럼 8일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기억 안 나잖아. 그죠?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초반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 단계고,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1일차 1부터 50, 2일차 51부터 100. 이건 당연한 거고, 어디부터? 1부터.
3일차 150부터 아니 100부터 150. 이건 당연한 거고 어디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어떤 게 가장 기억이 잘 날까? 1일차가 기억이 잘 나요.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신 분 있죠? 있죠. 저도 그렇게 외웠어. 이게 어떤 책 한 권을 통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시간에 40분 자르려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습니다. 일단 책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잘 썼어.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아까 중요한 게 뭐다? 판례라 그랬지. 법조문은 일단 내려놔요. 법조문은 이렇게 끼우는 거야.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고 판례를 기준으로 판례 최근 일단 4년치는 빠진 게 없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출된 것만. 기출된 것도 빠진 게 없어. 거의 한 10년 안쪽으로 빠진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된 게. 그냥 넣는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판례를 기준으로 기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무조건 외우세요. 키워드를 제가 잡아둘 테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외운다. 그 다음에 기출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제가 이제 기출 4년치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기출되거나 아니면 작년 올해 나와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알겠죠. 그래서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밑줄을 따로 한 판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올 때까지 무조건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암기 하고 뭐 한다? 반복.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최소 10번은 봐야 돼. 5번에서 10번은. 이렇게 해서 오셔서 오늘이 첫 1강이잖아요. 1강? 1일차죠. 1강. 오늘은 이제 시험이 없지. 다음 주가 2일차인데 오늘 배운 너 법대 나왔구나 이런 거 시험에 안 될 테니까 오늘 만약에 수업을 나간다. 그 진도 안에 있는 그 페이지까지 있는 판례 중에 기출 표시가 돼 있거나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밑줄 친 거는 뭐다? 암기를 해오세요. 1일차. 3일차는 2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24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도 뭐다? 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되면 딱 그 10월 말에 수업이 딱 끝나는 순간 뭐야? 형총은 달달 외울 수 있을 거야. 달달 외우고 현각 앞부분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달달 외울 수 있을 거고 현각 뒷부분이 조금 애매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뭐다? 여러분이 형법 그 수업과 수업 중간에 집에 가셨을 때 시간이 날 때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원래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맡겨놓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형법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 늦잖아. 이때 다시 하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보면 되게 힘들거든. 힘들어요. 이때 해놓고 이때 가봐. 엄청 편해. 이때 또 해봐. 아마 12월 달 때쯤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도 있어. 형법 1시간에 벌 수 있다. 우리 파티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막 그때 막 몇 시간씩 며칠씩 벌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다시 붙잡고 다시 반복을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3년 공부할 거 아니죠? 1년 아니면 1년이죠? 1년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면 형법 말고 형소법도 하는 게 좋아. 형소법도 판례, 중요한 판례는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설명해 준 거는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두 과목 그렇게 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 왜? 형법, 형소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다른 과목은 더 편하게 공부해서 더 잘 나올 테니까. 그럼 뭐야? 수험 생활이 편안해져요. 수험 생활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원적으로 점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수 플러스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험장 가본 사람은 알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으면 수험장에서 두근거리지 않아요.
아셨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완벽하게 못 봐서 두근거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2시 수업이잖아요. 이게 날로 오는 건 아니겠죠. 남들은 다 빌빌대고 있는데 우리가 웃으려면 당연히 고생을 좀 해야지. 2시 시작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0문제 정도를 지문을 낼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현각 가면 이게 한 30문제, 40문제 될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요거를 한 10분 정도 볼 거예요. 10분. OX로. 그러니까 2시 수업인데 중간에 한 10분은 쉬어야 되니까 1시 40분부터 일단 50분까지 1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OX니까 쉽죠. 공부하고 오면 돼. 그래서 따다다다닥 성적 우수자에게는 당연히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커피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핸드폰 번호만 저에게 동의해서 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매주 3분 정도는 될까? 3명? 상위 3등까지 아니면 뭐 5등까지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말만 해요. 근데 뭐 다 좋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 3등까지 봐가지고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 피 터지는 것 같다 그러면 5위까지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잘 해오시면 제가 솔직히 뭐 저게 뭐 커피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 돈 먹고 사 먹으면 되지. 근데 기분이잖아. 저도 여러분이 고생한 걸 알고 여러분이 또 고생을 해왔고 개고생을 해왔고 왜 해? 시험장에서 편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그래 진짜. 지금 공부는 지금 하는 거지 시험장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독하게 해야 돼. 독하게. 남들은 이거 아마 형총 공부하면 이럴 거야. 형총 이거 400페이지잖아요. 300 몇십 페이지. 근데 처음에 강의 듣고 1강, 2강 듣고 300페이지, 400페이지 끝. 형총 끝났네? 이렇게 하겠죠. 끝난 거야? 하나도 안 끝난 거야. 다시 보려면 며칠 걸려. 그런 의미 없는 거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당장 시험에 붙어야 된다면 당장 외워야 돼. 아셨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형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목을 하라고는 말 못하겠어. 왜? 형법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한두 개 중요하고 전략 과목을 설정을 해야 돼요. 저는 형법 플러스 형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강의가 끝나고 어떤 시점이 딱 왔을 때 강의만 들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 이해되시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게 나를 맞추는 거고 나를 합격하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판례 수업했지, 공부했지, 어쩌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내 이름처럼.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딱 되면 형법이 정말 쉽고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형법을 뭐라고 했냐면 형법을 저는 이제 그 변호사 시험 할 때 몇 과목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관식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1시간 안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투명 과목이라고 했어요. 투명 과목. 인비저블. 인비저블. 투명 과목. 왜 그럴까? 만약에 형총 형각책을 1시간 안에 보잖아요. 30분? 1시간 안에 본다 칩시다. 1시간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이 3개월 남았어. 달력에다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형법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에 갈 때도 볼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볼 수 있고 친구 기다리다가도 볼 수 있고 놀러 나가도 돼. 그냥 시간 나면 1시간은 그냥 무조건 나기 때문에 매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수험 계획을 세울 때 비중,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90점 이상 맞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90점 이상 안 나올 수도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최신 판례도 볼 수 있고 법조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다? 일단 중요한 거 먼저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뭐처럼? 내 이름처럼. 내 이름 말고 여러분 이름처럼.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어. 난 물론 강의를 잘 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저거야. 그래서 시험 보는 거 괜찮죠?
여러분 어차피 고생하러 왔잖아, 그죠? 고생하러 왔는데 너무 고생하면 제가 잘 해볼게요. 뭐 이렇게 뭘 좀 드리는 걸로, 예. 뭐 맛있는 거나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최대한 여러분 요청 사항에 넣어도 돼. 야, 뭐 사줘, 뭐 피자 사줘, 밥 사줘. 제가 원래 꿈이 밥 제일 잘 사주는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밥은 언제든지 시간과 기회가 여건만 허락하면 제가 사드릴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되는데 단지 조건은 뭐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걸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반드시 필요해요. 시험장 가서 웃으려면. 아셨죠?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킨다?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 두근두근 이번에 뭐 시험제 뭐 나왔지? 두근두근 막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아. 그러지 말자고요. 아시죠? 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 개관부터 해서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쉽시다.